은 AOT와 JIT 컴파일에 대한 차이를 알아볼게요. 자, AOT가 무엇이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외부 프로그램 컴파일러에 넣고 바로 실행 가능한 기계어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플랫폼과 프로세서 아키텍처에 딱 맞는 실행 코드를 얻는 것이 목표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실행 코드는 자신이 어떤 플랫폼, 맥이냐, 리눅스냐, OS냐, 웹 OS냐, 뭐 이런 어떤 플랫폼에서 실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OT는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세서 기능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능이 있을 거란 전제하에 컴파일한 코드가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실행되면 바이너리가 동작하지 않고 에러가 뜨겠죠. 그런 기능이 해당 운영 시스템에 없을 테니까. 그렇게 AOT 컴파일한 바이너리는 CPU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성능 향상에 숙제가 남다. 그래서 C와 C++ 같은 언어들은 개발자들이 저수준의 메모리 관리까지 관리를 해야 되므로 가장 메모리를 잘 사용할 수 있고 성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에 맞게 성능을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마다 달라지고 플랫폼의 종속적인 구조를 낳게 되는 거죠. 그 다음 JIT Just in Time 컴파일러 알아봅시다. 런타임의 프로그램을 고도로 최적화한 기계어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컴파일한 다음에 바로 기계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바 가상 머신은 유저가 작성한 자바 코드를 1차 컴파일러를 이용해 자바 C 같은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바이트 코드로 변환한 다음에 바이트 코드가 이제 기계어로 인터프리터에 의해 인터프리트 되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인터프리트를 또 한 번 JIT 컴파일러가 프로파일링 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컴파일을 해주죠. 그래서 최적화를 일으켜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자, 이런 JIT 컴파일러 런타임의 프로그램을 고도로 최적화하죠. 프로그램의 런타임 실행 정보를 수집. 아까 프로파일링 한 정보죠. 어느 부분이 자주 쓰이고 어느 부분이 최적화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프로파일 여기 나오죠. 만들어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기법이 프로파일 기반 최적화예요. JIT 서브 시스템은 실행 프로그램과 가상머신 리소스를 공유하므로 프로파일링 및 최적화 비용 및 성능 향상 기대치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바이트 코드를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하는 비용은 런타임에 지불되죠. 컴파일에는 자바C로 그냥 바이트 코드를 만들면 돼요. 바이트 코드가 네이티브로 컴파일되는 건 런타임이고요.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실행에만 온전히 공헌됐을 일부 리소스가 소비되므로 JIT 컴파일은 산발적으로 수행된다. JIT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CPU의 일정 자원을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연산 중 하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나옵니다. 가상머신은 최적화하면 가장 좋은 지점, 핫스팟이라죠. 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관련 지표를 수집합니다. 이게 추후에 나오는 MNO였나요? 그러한 방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지표를 수집해요. 프로파일링 서브 시스템은 현재 오는 메서드가 실행 중인지 항시 추적합니다. 그쵸. 프로파일링 된 서브 시스템이 계속 실행 중이어야 해당 코드를 최적화하지 이게 코드가 바뀐다고 그러면 최적화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계속 사용되는 코드를 최적화해야 성능상 향상을 불러일으키고 해당 코드가 사용되지 않을 건데 이전 코드로 컴파일을 해버렸다면 오히려 성능상에 더 손해를 보게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코드임을 인지하고 역최적화를 한 다음에 다시 이걸 인터프리티드 된 코드로 보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상의 손해를 보겠죠. 이런 과정을 피해야 되니까 그러면 항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컴파일 하기 적정한 한계치를 넘어선 메소드가 발견되면 에미터 서브 시스템이 컴파일 셀들을 가동해서 바이트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시킵니다. 최신 버전의 자바C는 일부 우둔한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지극히 한정된 최적화만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인데.
왜 일부러 그러냐 하면은 JIT 컴파일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프로그램을 표현하면서 JIT 컴파일러가 훨씬 최적화를 잘 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JIT 입맛에 맞게 코드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컴파일러의 원래 목적이었던 성능상 최적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프로파일링 기반 최적화를 이용하는 결과 JVM 웜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어, 자바가상 그 JIT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링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프로파일링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바이트 코드를 몇 번씩 돌려보면서 이게 자주 사용되거나 이게 어떤 정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바이트 코드 상태로 계속해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성능상에서 더 느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초반에 더 느린 과정을 JVM은 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데 컴파일 코드는 그냥 디스크에 저장했다가 다음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그대로 꺼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최적화를 재생하고 컴파일 결정하는 건 낭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속성을 잘못 읽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도메인 객체 그리고 도메인 로직을 항상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기죠. 어느 날은 한 번에 모든 걸 줘야 될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평상시에는 뭐 드문드문 조회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 케이스마다 상황별로 음, 이제 조회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 그럴 때마다 똑같은 최적화 방식을 쓰면은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JIT 컴파일러는 프로파일링된 정보를 프로그램에 적용될 때 항상 버리고 실행할 때마다 각각의 최적화를 구현하게 됩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마다 성능이 심한 편차를 보이는 현상은 아주 흔하고, 핫스팟은 프로파일링된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VM이 꺼지면 일체 폐기시킨다. 이게 나오네요. 항상 프로파일링은 처음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AOT 컴파일, JIT 컴파일 뭐가 더 좋냐 하면은 AOT 컴파일러는 최적화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런타임 정보를 포기하는 만큼 장점이 상쇄되게 돼요. 문제는 확장성,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최대 성능을 내려면 아키텍처마다 특화된 실행 코드가 필요하게 되는데 AIT 컴파일러는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 되므로 엄청 좋은 최적화를 꺼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편 핫스팟은 새로 릴리즈될 때마다 새로운 프로세서 기능에 대한 최적화 코드를 추가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클래스 및 JAR 파일을 다시 컴파일하지 않아도 신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끊고 갈게요.